네, 수요일입니다. 코스피가 20포인트 강세로 생각보다 코스피 쪽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예, 코스닥도 밀리지 않죠. 예, 오히려 조금 반등 모양이 나옵니다. 주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수요일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신 이사님과 말씀 나눌 전략 포인트입니다. 예, 역대 최저의 밸류, 한국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비중 확대 시간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내는 정치적 리스크가 일단 1단계는 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뻗지는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한국 시장이 저평가라 지금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이사님 생각은 장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월가의 시각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올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제일 싼 거 아니야라는 이런 어떤 판단보다는 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지금 환율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좋은 환율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스프레드가 이 상승과 이 손실의 스프레드가 올해처럼 극단적으로 벌어진 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섹터를 사야 될지를 우리가 지금 고민한다고 하면 향후에 올해 내년에 있을 어떤 투자의 어떤 큰 중요한 이슈를 지금 계속 선점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그런 구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 키워드로 잡았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AI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수익과 성과를 줬고요. 내년을 바라보면 뭐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재건도 있고 종전, 방산, 리스크, 뭐 관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AI 관련해서 이제 올해 그 강한 모멘텀, 내년을 볼 때 AI 랠리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페이지로 저는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인프라 투자가 일단 이제 끝난 상태고 네. 거기에 B2B라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B2C 시장, 그러니까 AI 엣지 시장이 내년부터 개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런 AI 디바이스를 이용한 AI를 이용한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 그 이후에는 궁극적으로는 물리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업이나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뭐 통칭해서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시장까지 가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정도에 이제 막 들어온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 B2C 시장으로 이미 이제 들어온 상태고요. 그럼 내년엔 이와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큰 폭의 성장을 열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생겼죠. 브로드컴의 급등. 왜냐면은 AI 엣지 관련돼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건데 저는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문형 반도체, 커스텀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라는 말씀 많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들으실 건데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이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맞춤형 반도체를 제대로 된 이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빅 플레이어는 글로벌리하게 딱 세 회사뿐이 없습니다. 물론 설계 부분을 제외하고 디램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약간 배제가 돼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맞춤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맞춤형 HBM이 들어갈 것인데 이 단에 있는 밸류체인에서 탑픽 종목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좀 장기적인 어떤 그림으로 모아가는 그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브로드컴의 급등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의 어떤 개화를 알리는 전 포고문이라고 어떤 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충분히 그 내에서 밸류체인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AI의 메가 트렌드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안에 변화들을 잡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의 중심이 간다고 하면 어떤 거를 만들 것이냐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반도체를 납품하고 또 조립하고. 맞습니다. 근데 조립은 TSMC가 할 거고, 그죠? 설계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미국 업체들이 할 거이고,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반도체는 HBM도 그렇지만 그 포션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반도체 부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네네.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궁극적으로는 HBM이 GPU나 CPU 시장보다도 그 선도하는 그런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AI 끝단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GPU라든지 설계 같은 AI 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AI 시장을 오면서 설계 자체도 중요하고 AI 칩 자체가 중요한데 그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HBM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서서히 이제 시장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예. 혹시 이 다음 장표 제가 준비한 거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굉장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요 장표인데 지금 올해까지 본다고 하면은 AI 반도체는 이꼬르 그냥 엔비디아였습니다. 그 거에 맞는 네. HBM이 간 거고 사실 HBM이라는 것도 주문형 반도체인데 지금 뭐 그 거의 고유 명사처럼 이 엔비디아 향으로 가는 HBM을 마치 그냥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BM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이 끝난 이후에 추론형 그 이제 AI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지금 빅플레이어들이 자체적인 칩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칩을 만든 것을 브로드컴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칩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해주시는 거고. 네. 근데 이 칩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각각의 칩마다 주변에 HBM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HBM이 범용 장비로서 똑같은 HBM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 각 플레이어들에게 맞는 HBM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HBM의 시장은 이제는 한 페이지를 지나서 두 번째 페이지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K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도 과거에 말씀드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HBM은 더 유리해진다. 플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엔비디아는 불리해지겠지만 전방에서 HBM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전방 시장이 훨씬 넓어짐으로 인해서 사용처가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소량으로 계속 생산해야 되는 맞춤으로 생산해야 되는 이런 시장이 넓어지면 당연히 하이닉스 같은 플레이어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으로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뭐 좀 더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HBM을 만드는 플레이어와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열 AI 반도체가 과열돼서 이제는 내년부터 하락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긴 연장선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브로드컴이 그래서 이번에 얘기했던 것이 27년부터 AI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브로드컴의 전체 매출 규모의 한 20% 정도가 AI 반도체 향인데 27년부터 이 시장이 6배에서 작게는 6배에서 9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HBM 관련된 우리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그 기업들도 그만큼 성장의 단이 27년, 28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표에 보여주셨던 그런 빅테크들이 AI의 금맥을 찾기 위해서 금강으로 달려가는데 그들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파는 D램, HBM 수요는 탄탄할 것이다. 네, 네, 이런 맞습니다. 로직이었고요.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간다. 네,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실 걸로 보고 그걸 이제 통해서 기업을 찾는 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한미반도체부터 리뷰하면요. 예, 소부장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잠깐 좀 리뷰해 주세요. 네. 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1위, 그 섹터 1위가 미국 산업에 많다는 것이죠. 네. 1위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한미반도체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HBM 장비 관련돼서는 본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독점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이온화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ASMPT라든지 하나인더스트리얼의 이온화가 될지 삼원화가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계약이 돼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SK 하이닉스랑 TC 본더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계약이 서서히 줄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최근에 한미반도체 관계자분과 어떻게 기회가 돼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네. 우리가 지금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향으로 들어가는 TC 본더 장비가 전혀 줄고 있지 않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더 많은 장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레피셜이 아니고 항상 전방 고객사가 우리가 이만큼 할 거니까 너희가 이만큼 준비해 줘라고 이게 연말되면 다 미리 소통을 하죠.
만약에 2원화, 3원화가 되는 그런 이슈라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방 고객 사양의 장비가 지금 서서히 줄고 있거나 아니면 플랫하게 가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원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최근에 외사계 쪽에 들은 얘기인데 ASM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 선적이 느려지고 있다는 지금 얘기가 듣고 있는데 그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면은 장비가 입고가 돼서 세팅이 돼서 12단을 내년 초에부터 뽑아내야 되는데 선적 지연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언제까지 선적 지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방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하고 있던 장비 회사의 발주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한미 반도체의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전방 고객사양의 어떤 이 장비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이게 된다고 하면은 뭐 당분간은 당분간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하이닉스 향과 마이크론 향의 전방 고객사양은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아마 한미 반도체에서는 미국의 애리조나의 IR도 다녀오셨는데 내년도 영업 실적 가이던스를 한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한 6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도체 밸류체인이 있는 기업이 그 매출액이 내년도 거의 80%에서 한 90% 이상을 지금 성장이 되는 이런 회사가 있는지를 봤을 때 대신에 이제 이온화 이슈 때문에 주가는 지금 50%에서 60%까지 조정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미 반도체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모아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변화들이 그 안에서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주문형 반도체 얘기 그리고 지난주 말씀하신 한미 반도체 리뷰를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쭉 논의를 이어온 반도체 쪽에서 오늘 말씀해 주실 히든 밸류 종목은 어떤 겁니까? SK 하이닉스죠. 네. 왜냐하면 히든 밸류는 아니네요. 히든 밸류는 아니지만 히든 밸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히든 밸류라는 것이 바로 커스텀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두 번째 장표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지금 이런 AI 반도체 칩, 자체적인 AI 반도체 칩이죠. 엔비디아에 이제는 기대지 않고 자기들이 쓰기 위한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HBM3가 필요하고 누구는 HBM3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그 엔비디아가 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에 이런 HBM을 납품해줘라고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엔비디아의 HBM을 대응하기도 너무 지금 버거운 상태거든요. 캐파가 없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캐파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HBM의 TSMC의 지위가 지금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단순히 HBM으로 HBM이 엔비디아향 HBM이 얼만큼 나갔나 적게 나갔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전방 고객사가 얼만큼 더 늘어나느냐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의 지금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근데 하이닉스도 좀 이게 업데이트가 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 각 증권사마다 약간 이제 밴드가 많이 틀리긴 한데 한 26조에서 36조가 전체적인 내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기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HBM 시장이 본격적으로 그 맞춤의 HBM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은 30조 후반에서 40조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조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까를 찾는다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가장 그 첫 번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내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한미반도체가 같은 성장,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도 매출액 기준을 지금 없는 것을 이슈를 뻥튀기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여태까지 한미반도체는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이던스를 다 맞춰온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하면은 1위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시지만 국내에도 이런 1위 기업이 있다. AI 반도체단에서 1위 기업이 있다. HBM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보셔도 되는 구간이고,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을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를 보시면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약간 이 두 종목을 적극적으로 좀 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가격도 주셨고요. SK 하이닉스는 18만 2천 원 수준입니다. 16만 원, 17만 원대에서 이제 좀 올라왔어요.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가 내년에 있을 레거시 반도체에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만은 HBM에 더 집중하겠다는 맞습니다. 예, 얘기겠죠. 되는 쪽에 예. 더 장비를 더 몰아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밸류체에 있는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을 잡고 뭐 하반기 내년 초까지 좀 굉장히 관심도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요일 시황해설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 주문형 반도체, HBM 얘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